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2023학년도 6월 그 모의평가 문제에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야? 이중차분법 문제야. 그래서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지문을 하나하나 그리고 문제, 선지 하나하나까지 오늘은 그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해설을 들었거나 또는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야, 이거 도무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하고 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중차분법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첫 문장부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좀 불친절하게 출제자가 서술을 해놨어. 자, 경제학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될 경우가 많대. 그럼 왜 평가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무엇을 위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이건 목적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그럼 수단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 정책인지를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 그런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야. 증거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뭐지? 신뢰성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야. 증거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신뢰성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텐데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 그럼 이게 앞에 어떤 문장을 받고 있어? 앞에 여기를 받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수능 국어에서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하나, 이중차분법 지문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익히게 되면은 이 안에 사실은 그 수능 출제의 원리들이 굉장히 이 안에 농축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문장과 문장이 일종의 우리 그 시 공부할 때 연세법 했잖아. 연세법처럼 문장과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거야. 형식상의 꼬리를 물면서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갈 때 이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어야 돼.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춤. 왜 멈춤이지?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왔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정의가 나왔어. 다시 말해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지. 자, 우리가 수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 능력을 의미하잖아. 그럼 수학 능력의 핵심은 뭐야? 개념을 해석하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한대. 얘를 뭐하고 비교한다는 거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얘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념이 정의되었을 때 이 개념을 내가 오독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 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얘기야. 자, 됐지?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후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좌절을 하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좌절하냐면은 문장이 좀 길게 겹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봅시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왔어. 그런 데는 내용을 전환하잖아. 그런데 가상의 결과라 그랬어. 왜 가상의 결과가 됐지? 가상의 결과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쇄법처럼 이어나가면서 맥락을 형성한다 그랬잖아. 이 가상의는 앞부분에 무엇을 받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받고 있는 거야. 무엇이 없었을 경우라는 게 뭐야?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가정하고 있고 가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야. 이것은 어떻게? 관측할 수가 없겠지.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 일어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관측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뭔가로 대체해야겠지. 관측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경험했다라는 것은 뭐야? 결국에 사건을 시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 시행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 시행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우리 아까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는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 하지만 얘는 뭐라 그랬어? 얘는 지금 관측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관측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가상이니까. 가상의 결과이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 거지? 사건 후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시행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얘 대신에 뭘 만든 거야? 우리가 비교 집단을 만든 거야. 시행 집단과 비교하는 비교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는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교 집단은 어떻게 된 거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인 거야. 얘네들은 관측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얘네들은 관측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다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 가상의 결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는 비교 집단을 우리가 대체해서 우리가 비교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잘 따라왔지, 그치?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승부처가 어디냐 보면은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자, 이해한 사람은 이해했고 혹시나 이해가 이 부분에서 미진한 사람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좀 더 구체화해 보자고.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어디다가 해볼까? 자, 여기다가 해볼게. 여기 찍힙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 두 집단이 있어.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글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하더라도 머릿속이 엉킬 수 있단 말이지. 그 엉키는 지점이 바로 뭐다? 도해력을 요구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 도해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줄글을 시각화해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수학도 어때? 수식으로만 정리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치? 하지만 그래프가 등장하는 순간에 명쾌하게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6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는 독해력이 좌우가 되지만은 결국에 수능에서 최고 난도 문제들은 도해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즉 줄글로 된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두
집단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도해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집단은 뭐냐면 시행 집단이 되겠지, 그치? 이 집단은 뭐야? 비교 집단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 두 집단 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비교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 자, 두 집단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평균 임금이 같은 거야.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이 두 집단이 어때? 평균 임금이 같았어. 그런데 시행 집단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겠지, 그치? 비교 집단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평균 임금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큼 상승했어. 이만큼 상승했단 말이야. 그전에는 둘이 같았는데 얘는 평균 임금이 상승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두 집단이 있었는데 이 두 집단 간에서 이만큼의 효과가 차이가 났으니까 이만큼이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 전혀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중차분법에 들어온 게 아니야. 자, 왜 이중차분법이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차차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중차분법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지. 생소한,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용어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어떤 경우인지 봐봐. 사건이 일어났는데 최초는 다시 돌아갔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비교 집단에서도 이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해돼? 자, 그런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는 이만큼의 결과가 발생했어. 자, 그럼 봐봐. 사건이 일어나서 그 효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얼마만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이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부분이니까 순수하게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효과는 얼마만큼이다?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만큼이라고. 이해되겠지, 그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이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은 우리가 공제해줘야지, 빼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수하게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 부분은 이만큼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얘가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이렇게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평행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뒷부분에 나올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약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평행하다는 걸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들어와 봐. 자, 됐어. 자,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랬단 말이야. 자, 임의로라고 돼 있어.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랜덤하게지, 그치? 랜덤하게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 이거는 뭔가 인위적이 될 거란 말이야. 자기적이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표본을 우리가 배정하는데 인위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뭔가 편중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조작이 가해지니까. 하지만 임의로 배정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때? 골고루 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름 추론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실험이 이상적이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어. 자,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 줄을 좀 이쁘게 긋게.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중요한데 수능에서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초지일관 수능에서 묻는 가장 이것이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 많이 쓰는 법칙 중에 하나야. 자, 고난도 출제 장치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일로 와봐. 자, 고난도 출제 장치는 우리가 이중부정이라든가 도치구문이라든가 반대 해석이라든가 발음을 혼동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략구문이라든가
명제 논리를 동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식 오류 등이 우리 문제를 고난도로 높여주는 출제 장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반대 해석해보면 우리 선지 뭘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1번에 2번을 해결할 수 있어. 봅시다. 얘를 반대 해석해보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를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겠지. 있기는 하지만 적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을 표본으로 1번에 2번 선지 봐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얘를 지금 반대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 반대 해석했다고. 자,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반대 해석을 잘해야 돼. 알았지? 반대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반대 해석하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왕 이걸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도 1번 선지의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 자, 봅시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우리 아까 뭐라고 봤어? 사건 전후의 결과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뭐였어?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 그랬지. 하지만 얘가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집단을 만든다 그랬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틀렸겠지, 그치? 왜 틀린 거야? 얘는 지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라 그랬단 말이야. 이 부분이 틀렸어.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사건의 효과이지 시행 집단이 사건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사건의 효과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석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야. 여기서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내가 오독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얘가 전후의 변화가 아니라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그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테니까 1번의 정답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지문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 봅시다. 자, 지문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 자, 그러면 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차분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중차분법이 뭔지 모를 수도 있지, 그치? 선생님도 사실은 이 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이중차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낯선 내용이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개념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수능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지. 자,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그치? 무슨 얘기였어? 자, 여기에 지금 시행 집단이 있고 여기에 지금 비교 집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시행 집단이고 얘는 비교 집단이라고 했을 때 얘는 사건이 발생했지, 그치? 하지만 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지금 얼마만큼의 결과가 발생한 거야? 이만큼의 결과가 발생한 거야. 이와 반면에 얘는 얼마만큼의 결과가 발생한 거야? 요만큼의 결과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은 사건으로 인한 효과는 순수하게 얼마만큼으로 볼 수 있다? 사건으로 인한 효과는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어났을 결과를 뺀 나머지가 사건의 결과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한다.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요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한다. 어렵지 않지, 그치? 요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의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자, 평행 추세의 가정은 어렵지 않아.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행 추세의 가정은 얘와 얘가 평행하다, 그치? 평행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난 효과만큼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얘가 그대로 평행해서 여기 적용된 거야. 그래서 실제 사건의 효과는 얘를 뺀 나머지가 사건의 효과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뭐야? 평행 추세의 가정이 되겠다. 됐지?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이거 갑자기 무슨 내용이지?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했어? 비교 집단과 그 다음에 시행 집단을 같은 크기로 뒀잖아. 그치? 근데 얘는 같은 크기로 두지 않아도 된대. 평균적으로 어떻다고 보는 거야? 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어. 시행 집단은. 하지만 비교 집단은 요 정도 크기였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크게 같지 않지. 하지만 얘네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적용된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이만큼의 변화가 초래됐어. 하지만 얘는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변화가 초래됐단 말이야. 평행 추세의 가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평행하게 가는 거야. 얘를 평행하게 간다고. 이렇게 평행하게 간단 말이야. 얘도 그러면 어떻게 돼? 평행하게 간다고. 평행하게 적용되면 얼마만큼이야? 얘만큼은 얘한테도 적용되었다고 보는 거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크기의 결과만큼이 얘한테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평행 추세의 가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얘와 얘도 평행하고 얘와 얘도 지금 평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행 추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같지 않도록 구성해도 된다는 것이야. 얘는 아까 같게 구성을 했지, 그치? 같게 구성을 했지, 그치? 하지만 얘는 같지 않게 구성을 하더라도 평행 추세의 가정을 적용해서 이중차분법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우리가 해결을 했어. 자, 그러면 봅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얘가 창시자인가 봐.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을 했다. 즉 마찬가지로 런던에 있는 두 지역의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을 지금 설정한 거야. 자, 그랬을 때 같은 수원, 같은 물을 쓰는, 공급받는 곳이 같은 지역이 이게 지명 수원이 아니겠지, 그렇지? 물의 원천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바꾼 게 시행 집단이 되겠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바꾼 지역은 어떻게 된 거야?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라는 거야. 자,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이외에는 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두 집단 간에 지금 뭐라 그랬어? 이 두 집단이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이잖아. 동일 지역 주민들이니까 이 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물을 바꾼 것 이외에는 어떤 차이도 발생하지 않았어.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야? 물을 바꾼 거야. 수원을 바꾼 거란 말이지. 그 유일한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 어떤 사건의 효과가 발생한 거야? 콜레라가 지금 일어났느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더 큰가 작은가의 차이가 발생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린 거야? 두 주민들 간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해 보니까 공기가 아니라 유일한 사건이었던 게 뭐야? 물 때문이었지. 물을 교체한, 물 때문에 전염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야.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뭐지? 이 방법은 이중차분법이 이용되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왔네, 그렇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뒷부분에 예시를 통해서 후술해주고 있네.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교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지금 목적이 뭐야? 목표가 뭔 거야?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썼어. 교육 프로그램을 썼더니 고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썼더니 그 프로그램을 썼다는 게 뭐야?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용 증가 효과를 우리가 평가해보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이해돼? 이해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되는 모양을 봤어.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그랬단 말이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봅시다. 자,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 자, 시행 집단은 여기 있어 지금 고용 노동 프로그램을 썼대 얘네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나 봐. 근데 여기는 고용 프로그램을 안 썼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평균적으로 같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본 적 있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은 아무리 물을 내가 붓더라도 물이 밑으로 새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정말 물을 많이 빠른 속도로 부어봐. 일시적으로는 물동의 그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고용 프로그램을 썼어. 그러면은 그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좀 많더라도 어떻게 써? 일정 부분, 일부만큼은 좀 증가할 수가 있겠지, 그치?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일부만큼은 증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일부만큼은 증가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그 증가폭은 작을 거란 말이야. 그 증가폭은 작을 거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썼을 때 효과가 일정 부분 클 수 있겠지, 그치? 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봐봐. 자, 우리가 요 문제와 얘를 연계해서 봅시다. 얘가 기억이니까. 자,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기억은 지금 뭐야? 기억은 지금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래. 자, 이 내용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단 말이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상태야.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은 고용 증가라는 게 어떻겠어? 고용 증가라는 게 여기는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고 여기는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어떻겠어? 얘가 지금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지금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용률 증가가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고용률 증가가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이 있었어. 고용률 증가가 이만큼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겠어? 지금 급격히 지금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다 보니까 얘보다는 좀 적게 증가하겠지. 밑 빠진 독이니까. 밑 빠진 독이니까 아무리 내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적게 증가할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치? 얘는 뭐다? 밑 빠진 독이니까. 따라서 얘보다 적은 것이다. 적은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작을이 되겠다.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어떨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요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 잡아.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 여기 기억에다 적용을 한 거야.
얘에다가 지금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썼어. 좀 전에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요 정도의 고용률 증가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다만 얘가 더 증가가 더 많이 됐겠지. 얘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노동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썼단 말이지. 지금 얘는 시행 집단이고 얘는 비교 집단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경우지, 프로그램을 쓴 경우야. 얘는 프로그램을 안 썼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지. 프로그램을 썼더니 얘가 얼마만큼 총 발생을 했느냐? 이만큼이 발생을 했어. 이만큼이 발생했단 말이지. 이만큼이 발생했단 말이야. 얘를 포함한 거야. 지금 이만큼이 프로그램을 썼더니 요만큼 발생한 거야. 자, 그럼 봐봐.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해보자.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해보면은 지금 사건의 효과는 얼마만큼이야? 사건의 효과는 아까 시행한 것에서 증가분해서 비교한 것을 뺀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겠지, 그치? 이만큼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효과는 얼마만큼이야? 효과는 이만큼이 된단 말이야. 효과는 이만큼이 되겠지, 그치? 자, 일어난 지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효과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빼고 난 나머지가 되니까 요만큼이 될 거란 말이야. 하지만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됐다 그러면은 얘도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이만큼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옆에 비교를 해볼게. 최초에 이만큼이었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얘만큼은 일어났겠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는 얼마만큼? 이만큼이지. 실제로 이만큼이지. 그치? 얘만큼이 더해진단 말이야. 얘만큼이 더해진다고. 이만큼이 더해지다 보니까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건의 효과가 얼마만큼이야? 사건의 효과가 이만큼이란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의 효과는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평행 추세의 가정이 성립돼서 우리가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는 얼마만큼이야? 이만큼이었지, 그렇지? 얘가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보다 작다는 거야. 자,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것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뭐야? 작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겠다. 5번.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지문이 있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함께 읽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자, 아까 우리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끊을게.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의 가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사건 이전 시기면은 지금 우리가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있고 그 이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사건이 이때 발생했으면은 사건 이전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해. 이전 시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전 시기를 만약에 비교 집단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평행 추세의 가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와 사건이 발생한 전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오독하면 안 돼. 지금 뭐라 그런 거야?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지.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민감한 변화라면은 자, 그러면 유사성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유사성도 중요한 거겠지, 그치?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언제? 경기 변동이 민감한 경우라면은. 자, 그 다음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신뢰가 더 높아지겠지, 그치?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 아까 여기 나왔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의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거 반대 해석하면 뭐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들, 우리가 지시어 찾아 읽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국어 능력에서 매우 중요해.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거야? 이러한 방법들이겠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 우리 1번에서 아까 해결하지 않은 선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자, 1번, 아까 1번 틀린 건 봤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반대 해석한 부분으로 해서 봤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봅시다. 평행 추세의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랬지? 아까 지금 무수하게 얘기한 거잖아.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없을 때 우리가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어. 자, 이건 맞는 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랬지?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자, 사건 전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 평균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최초에 사건 이전에도 두 집단이 반드시 같을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렇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물 이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게 되니까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됐지? 자, 1번은 모든 선지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 자, 2번은 우리가 풀어냈고,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잘 따라오고 있겠지? 자,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우리가 보기를 읽을 때 이렇게 시점이 기간으로 주어지면 그 기간을 반드시 챙겨야 돼. 자, 1992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야. 조사한 결과의 일부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대. 이거 뭐야? 시행했다는 거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시행집단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얘는 비교집단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런데 약간 응용되고 변형될 수 있어. 보기는 우리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옮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형되거나 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간파해야 돼. 그런데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다. 전형적인 뭐야? 시행 집단이 되겠지, 그치? 하지만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대.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행집단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P주 안에서도 저임금 식당만이 뭐가 되는 거야? 시행집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이랬단 말이지. 우리가 앞서 지금 읽어왔던 이중차분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 그랬어. 수능은 뭐다?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야.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우리가 선지를 해결해 봅시다.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결과 변화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거. 시행 집단은 지금 어디야? 피주의 저임금 식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집단이겠지. 자, 그러면 사건 전과 사건 후를 비교해 봤더니 얼마야? 그 변화가 B에서 A를 빼게 되면 1.3이 되겠다. 자, 1.3명이 되는 거야. 1.3명이. 이해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준 값. 변화값은 지금 시행 집단의 변화값은 1.3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 통계적 유사성이 높게 되면은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다만 경기에 민감한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3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으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우리가 아까 사건의 효과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 사건의 효과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결과값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결과값을 우리가 빼준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시행 집단에서는 지금 얼마야? 1.3이겠지, 그치? 근데 비교 집단을 지금 어디로 택한 거야? 큐주 식당으로 택했단 말이야. 얘는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1이 되겠지, 그치? 이거 얼마야? 3.4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보다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선지까지 우리 해결을 해봅시다. 자,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선지야. 자, 두 가지 포인트에서 틀린 선지가 됐단 말이지. 첫 번째는 뭐야? 우리가 아까 동시성이 중요하다 그랬어. 같은 기간 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시성을 어긴 거야. 지금 시행 집단의 1991년,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을 본 거야? 아까 1992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였지, 그치? 자, 다시 보면 우리 앞에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앞에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기간을 선택할 때 어떻다 그랬어? 기간은 동시성이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봤을 때 지금 1992년 1월 초에서 12월 말이라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이 기간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은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4번이야,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의 1년간 변화. 심지어 얘는 뭘 어겼냐면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얘의 전후야.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면은 어떻다고? 신뢰할 평가를 얻는데 이것은 이중차분법의 전제 자체를 어기고 있는 선지야. 두 가지 면에서 어긴 거야. 시행 집단의 전후를 비교한다는 점이 틀렸고, 두 번째는 동시성을 어겨서 기간을 달리 했는데 더 신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리게 됐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봅시다.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의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아까 여러 비교 집단들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다 그랬어? 신뢰성이 향상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이든 아니면 Q주의 식당들이든 간에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맞습니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하나 나왔네.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지, 그치? 어휘 문제는 뭐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 어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A와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단 말이지. 자,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틀린 경우가 없으니까 B가 되는데 왜 B가 되는지 봅시다. 자, B가 되는 경우 볼게.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이건 뭐야? 수원을 교체했다라는 거지. A에서 B로 교체한 거야. 자, 이것과 같은 것이 뭐다? 4번의 정답 2번.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꾼 거야. 생각을 교체한 거야. 그래서 바다로 갔다.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이중차분법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논스톱으로 해설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플레이백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자,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 반대 해석을 잘 해야겠다. 그리고 수능의 기본은 뭐다?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수학 능력의 핵심적으로 묻는 부분이 되니까 개념이 정의될 때는 반드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내용이 예시로 주어진다면 구체화된 것을 통해서도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본문의 내용을 선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 이렇게 도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 여기 있는 내용을 줄글로만 읽게 됐을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사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배경 지식상 설명하게 되면은 이중차분법을 우리가 영어로 하게 되면 DID라 그래. difference,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다시 differences야. 그래서 DID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우리 DID란 내용이 뭐냐면 difference in differences.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선생님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의 내리긴 쉽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중이라고 한 이유는 그래.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에 시행 집단이 있고 여기에 비교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겠지, 그치? 얘가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어. 변화가 일어난 전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만큼의 차이가 있겠지, 그치? 이것은 이중이야, 단일이야? 단일이 되겠지? 얘도 봅시다. 얘도 얼마만큼 변한 거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만큼의 변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도 변화가 일어난 전체를 포함한 값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값을 뺀 요 나머지만큼이 변화값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도 단일의 차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내용은 아마 이렇게 풀이하면 쉬울 것 같아. 이중차이법이다.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와 차이 간의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중차이법을 이중차분법이라고 명명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우리가 요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여기는 지금 시간이야, 시간. 그리고 여기에는 효과란 말이야. 그럼 이중차분법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요렇게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비교 집단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T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T2야. 동시성을 위해서 같은 기간을 비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비교 집단이 아닌 시행 집단을 한번 봅시다. 시행 집단을 보게 되면 시행 집단이 가령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어. 시행 집단이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평행 추세의 가정이 적용되니까 얘를 평행 이동해 봅시다. 얘를 평행 이동을 이만큼 했어. 그러면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지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비교 집단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사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바로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 요만큼이 바로 사건의 효과가 되겠다. 왜냐하면 비교 집단에서 지금 T1과 T2의 기간 동안에 동시성을 충족하는 T1과 T2 간의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의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평행 추세의 가정, 얘와 얘가 지금 똑같은 거야. 평행 추세의 가정을 적용해서 이만큼의 결과는 내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발생했을 테니까 순수하게 사건의 효과라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 사건의 효과가 되겠다. 이게 바로 이중차분법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 지식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이중차분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느 수업을 듣더라도 이 정도 이상은 아마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잘 정리해서 들었다면은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질문을 받아서 그래. 자, 댓글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또 그와 관련된 해설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구독도 눌러주고 그리고 댓글 달면서 어려운 내용 질문하면 선생님이 또 해설해줄게.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납시다.